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3강 관광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진흥법은 전체 86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흥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최신 기출문제라든지 또한 예상 문제로 많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찾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관광진흥법 중에 진흥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은 여러 기타 4가지 현재 시험에 나오는 법령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이런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전체 4개의 법령 중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25문제에서 25문제 가운데서 70% 정도가 이 관광진흥법 법조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법규도 중요하지만 관광진흥법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득점을 올리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관광진흥법 제39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광진흥법 제3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장, 본문 86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 상당히 구성 조문이 많고요. 또 이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합하면 법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1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절 재정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관광진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정 목적과 그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법조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최신 기출문제에서도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이런 조문이기도 합니다. 자, 제1조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두 번째,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세 번째, 관광 사업을 육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관광진흥법의 재정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또 조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2절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관광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조에 보면 관광진흥법 정의가 나오는데요. 관광진흥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대표적인 12개의 용어를 조문으로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만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관광사업이란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자, 관광사업이란 진흥법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이나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관광사업자는 앞에서 말한 이런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이나 허가 또는 지정, 신고를 한 자를 관광사업자라고 용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 여행이라고 용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 여행이라는 용어는 관광진흥법상 법률상 용어고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패키지 여행을 진흥법에서는 기획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패키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 광고나 여행사 홈페이지에 보면 전 세계 각국의 상품들이 광고되어 있는데 그러한 여행 상품들이 패키지 상품, 즉 기획 여행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여행을 기획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교재 3번 기획 여행을 한번 보시면 자,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러 관광 사업자가 있지만 이 중에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 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기획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 정의는 일단 업종이 여행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국외 여행을 하려는 여행자입니다. 자, 국내 여행을 하려는 여행자가 아니라 국외 여행, 다시 말하면 해외 여행을 하려는 이러한 여행자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여행사가 여러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구성하고 모집해서 실시하는 여행을 기획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기출 문제에도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4번, 5번 회원 공유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원 공유자는 주로 이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이 관광 숙박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회원 먼저 보시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회원이라고 합니다. 5번 공유자는 단독 소유나 공유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공유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휴양 콘도미니엄 업입니다. 휴양 휴양 콘도미니엄 업종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관광지, 7번 관광단지. 자, 이렇게 관광 자원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관광질환 진흥법에서 정한 정의를 보면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관광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7번 관광단지 정의를 보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자, 관광지와 관광단지 차이점은 종합적으로 개발 관광 거점 지역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일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을 갖추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갖추느냐에 따라서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특히 관광지, 관광단지는 시험에서 혼동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의 용어 정의를 아셔야만 시험을 볼 때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번, 9번, 그다음 뒷장 넘기셔서요. 10번. 전부 다 관광 자원과 관련된 이런 문항입니다. 한번 조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11번, 12번입니다. 자, 관광특구가 있고요. 그다음 12번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관광특구는 주로 이제 그 법 정의를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자, 내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안하되고, 또한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관광특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광특구는 본 조문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관광특구에 대한 정의도 시험 빈도수가 높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좀 주의 깊게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2번 문화관광해설사는 새로 용어가 진흥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들어온 이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화관광해설사란 정의를 내리면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라든지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주로 이제 국내 관광지, 특히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또 지역 향토적인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 지역적인 해설을 맡아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해설가를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진흥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은 2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광사업 중에서도 관광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진흥법 제3조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법과 법률이죠. 그 다음에 시행령, 또 시행규칙,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 하위 유형으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관광사업의 종류 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을 크게 7가지 사업으로 크게 대별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사업을 7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크게, 자,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사업을 7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진흥법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업종도 있지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7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행업이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진흥법에서 말하고 있는 업종 중에 첫 번째가 여행업입니다. 자, 두 번째가 관광 숙박업입니다. 관광 숙박업을 두 번째 관광진흥법에서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입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업을 세 번째 종류로 포함시켰고요. 네 번째
국제해협입니다. 국제해협. 다섯 번째, 카지노업입니다. 다섯 번째 카지노업. 여섯 번째 유원시설업. 자, 일곱 번째 관광편의 시설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7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관광사업에는 진흥법에서 7가지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에 보면 관광사업 종류를 관광진흥법상의 7가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7가지 사업을 일단 크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돼서 돼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7가지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페이지 수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관광사업 종류 첫 번째 여행업입니다. 자, 첫 번째 여행업인데요. 자, 먼저 여행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하이 시행령에서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여행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행사에서 하는 일이 여행자를 위해서 운송시설이나 숙박시설, 자,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이런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서 그 시설 이용을 알선, 중개죠. 그다음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관광지 안내를 말합니다. 국외여행 인솔이나 아니면 관광 통역 안내사, 이런 업무를 말하겠습니다. 여행지를 안내해주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요. 그 밖에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여행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흥법에서는 이런 여행업을 크게 세 가지로 여행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여행업, 두 번째 국외 여행업, 세 번째 국내 여행업. 자,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세 가지 형태로 업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나눈 기준은 뭐냐면요. 국적과 관광객의 국적이 어디냐, 또 관광하는 지역, 그러니까 대상 관광 지역이 어디냐,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서 여행업을 하위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면, 자, 일반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자,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가장 세 가지 업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여행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국내를 막론하고 취급하는 이런 여행업을 일반 여행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국외 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자,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다시 말하면 내국인의 국외 여행 대상자를 취급하는, 자, 이러한 여행사를
국외 여행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여행업입니다. 자, 국내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예. 자, 그래서 요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 그 업종 하위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구체적인 건 뒤쪽에 별표나 그 참고사항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광 숙박업이 있습니다. 자, 관광 숙박업. 자, 관광 숙박업은 크게 또 시행령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업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호텔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숙박, 숙식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광 숙박업은 크게 또 2가지로 진흥법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업과 두 번째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텔업은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서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숙박업 중에 호텔업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호텔업의 정의는 하위 개념으로 5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관광호텔업이 있고요. 두 번째 수상관광호텔업, 세 번째 한국전통호텔업, 네 번째 가족호텔업, 다섯 번째 호스텔업, 이렇게 5가지로 호텔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호텔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숙박 장소로, 또한 출장 목적으로 우리가 숙박 시설을 선택할 때 주로 이용하는 관광 숙박업 중에 하나가 관광 호텔업입니다. 자, 단어에 나와 있듯이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이런 호텔인데요. 자, 정의를 한번 보면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이나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호텔업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자, 우리나라 관광 호텔업은 등급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 1등급, 특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 좀 미리 아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장에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상관광 호텔업입니다. 자, 수상관광 호텔업은 용어 자체 그 정의 내용이 나와 있듯이, 자, 수상의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해서 메워놓고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이런 업을 수상 관광 호텔업이라고 합니다. 자, 수상의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해서 아니면 메워놓고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을 수상 관광 호텔업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한국 전통 호텔업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호텔업이에요. 보시면, 자,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서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춰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국 전통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구조가 기와나 목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로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내부 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개조해서 만든 이런 업이 한국 전통 호텔업입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일반 관광 호텔업보다 한국 전통 호텔업을 많이 선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전통 호텔업을 이용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 호텔업입니다. 자, 가족 호텔업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가족 단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어서 이용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족 단위 관광객이고요. 또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 도구를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이러한 업을 가족 호텔업입니다. 주로 리조트 지역, 휴양지 지역에 가족 호텔업이 많이 건설돼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호스텔업입니다. 자, 호텔업의 종류 중에서 다섯 번째 호스텔업. 자, 주 타켓 이용객이 누구냐면요, 배낭 여행객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법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을 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춰서 이용하게 하는 업을 호스텔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게스트하우스 다 들어보셨죠? 게스트하우스나 유스호스텔. 주로 이용 대상은 젊은층, 개별 여행. 다시 말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듯이 배낭 여행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업종을 호스텔업이라고 합니다. 호스텔업. 그래서 최근에 호텔업의 종류에 편입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셨다가 빈도수가 높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까 관광 숙박업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휴양 콘도미니엄 업이 있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업. 자, 휴양 콘도미니엄 업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휴양 콘도미니엄 업은 관광진흥법상에서 명칭이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콘도 또는 콘도미니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친구 단위 아니면 뭐 회사에서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답사를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용되는 관광 숙박업 중에 하나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일시에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대 시설로 회의 시설이나 또는 식당 또 기타 여러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또는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원이나 공유자 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여러 시설들을 함께 갖추어서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종류 세 번째,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있습니다. 자, 관광객 이용 시설업. 자, 정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정의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 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자,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시행령에 또 몇 가지로 세부적으로 그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마바까지 6개로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나누고 있고요. 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이용 빈도수가 높은 이런 관광 숙박업, 다시 말하면 이용 시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전문 휴양업으로 나눕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합 휴양업인데요. 자, 첫 번째 전문 휴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 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문 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에 갖추어 관광객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전문 휴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합휴양업은 제1종,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제1종 종합휴양업을 보면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 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 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제1종 종합휴양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종 종합휴양은 여기서는 다 정의가 1종하고 같은데요.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 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 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설이 몇 종류냐, 두 종류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1종, 2종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 야영장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야영장업. 자, 말 용어 자체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서 관광객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 야영장업. 자, 주로 이제 자동차를 여행 중에 일반 숙박 시설이 아닌 자동차 야영, 그러니까 주요한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주변에 자동차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특히 야영이나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이런 업종을 자동차 야영장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수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가족 단위로 또 친구 단위로 이용하는 이런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야영장이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진흥법에서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광 유람선업이 있어요. 자, 유람선업. 자, 유람선업은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일반 관광 유람선업과 두 번째 크루즈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반 관광 유람선업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자, 해운법에 따른 그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따른 유선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관광 유람선 업은 선박은 뭐 숙박이나
또 여러 부대 시설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고요. 일반적 그 짧은 시간에 경치를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선박을 이런 업종을 일반 관광 유람선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크루즈업 있습니다. 자, 크루즈업은 자,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이나 복합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 시설, 유락 시설 등 편의 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 자, 크루즈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루즈업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보면 크루즈 선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크루즈는 주로 밤에 선박 내에서 잠을 자고 이동을 하면서 또 다음 기항지에 도착해서 또 그 지역 관광 지역을 구경하고 경치를 관람하고 다시 선박 안에 들어와서 또 선박에서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여행하는, 즉 짧은 기간보다는 긴 여행을 선호하는 이런 여행객들의 대상으로 이 크루즈업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업종을 우리가 크루즈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광객 그 여행 그 형태에 최근에 크루즈업, 다시 말하면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광 공연장업이 있어요. 관광 공연장업이 있습니다. 자,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 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관광 공연장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이 있습니다. 자, 그 용어 자체에 나와 있듯이, 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입니다. 주로 이제 물론 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지를 다 관광을 하고 다시 귀국할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런 쇼핑센터 또는 면세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다시 말하면 주 원료로 이용해서 제조된, 자, 이러한 가공된 물품을 사서 가게 되는데, 그런 업종을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대한 세 번째 그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 국제 해협입니다. 네 번째, 국제 해협.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 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국제 회의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컨벤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컨벤션이 국제 회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회의업은 따로 또 법령이 정해져 있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장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국제 회의업에 대한 그 두 가지 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이런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라고 그랬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업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국제회의 시설업과 그다음 두 번째 국제회의 기획업, 이 두 가지 업종으로 나눕니다. 자, 국제회의 시설업은 앞에서 얘기한 정의한 그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종을 말하고요. 국제회의 기획업은 이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이런 업종을 국제회의 기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회의업은 두 가지 업종으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카지노업이 있습니다. 카지노업. 자, 카지노업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카지노업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 영업장을 갖춘다.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전문 영업장을 갖춘다. 또 두 번째, 여러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주사위나 트럼프, 슬롯머신 이런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한다. 세 번째,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이런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카지노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카지노가 17개의 카지노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16개의 카지노는 외국인만 특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업이고요. 그다음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업이 강원랜드, 정선 사북에 있는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카지노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지노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그 법령에 관련 내용들은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유언시설업입니다. 자, 여섯 번째, 유언시설업. 자, 유언시설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서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서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유언시설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우리가 놀이시설, 놀이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유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업종을 이용하게 하는 이제 경우에 사업자를 우리가 유언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언시설업은 세 가지로 하위 종류로 분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종합 유언시설업, 일반 유언시설업, 기타 유언시설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구분 지우는 그 원칙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안전성 검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종류, 그 유기시설이나 유기구가 몇 종류 이상이냐에 따라서 종합 관광 유언시설업, 일반 유언시설업, 기타 유언시설업, 자, 이렇게 종류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나 종합 유언시설업과 일반 유언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종합 유언시설업은 6종류 이상의 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이고요. 일반 유언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유기기구지만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기타 유언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종류 이상 이런 게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 유언시설업 종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 있게, 유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광 편의시설업 일곱 번째. 자,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하위 그 세부 유형이 상당히 종류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2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관광 편의시설업은 무슨 업을 말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여행업부터 시작해서 유언시설업까지 6개 업 중에서 다루지 못한 이런 업 이외의 사항들을 다시 말하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모아서 만든 업이 관광편의시설업입니다. 자, 그래서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로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광 유흥 음식점업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극장 유흥업,
세 번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라번, 관광식당업.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음식점 또는 식당과 관련된 이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조문 보시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관광극장 유흥업은 자, 앞쪽은 관광유흥음식점과 같고요. 중간 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 관광극장 유흥업 정의는 이번 2013년도 최신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이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에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라번 관광식당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을 관광식당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그 음식 식당과 관련된 그 종류를 설명드렸고요. 마에 보시면 시내순환 관광업이 있습니다. 자, 이 시내순환 관광업은 어떤 그 법률 관련이 있냐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이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시내 순환 관광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주요 도시에서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업종을 시내 순환 관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에 보면 관광 사진업이 있습니다. 자, 관광 사진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여 기념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덕수궁이나 경복궁 이런 관광지 우리 문화재 관광지를 가보면 자, 주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 여행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업종을 관광사진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은 관광사진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요즘 스마트폰 이런 사진 기능, 그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 그 관광사진업을 이용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 국내 관광 지역에서 행하는 이런 업종이 관광사진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있습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관광 펜션업이 있습니다. 자, 관광 펜션업. 여러분들 펜션 대부분 한 번씩 다 숙박 그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자,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숙박업 중에 관광 펜션업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이제 관광 펜션업은 경치가 좋고요. 이런 상당히 뭐랄까요, 체험 관광하기 좋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곳에 숙박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펜션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4번이요. 그다음 관광 궤도업이 있습니다. 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요, 좀 어려운데요.
관광 개도업도 있고요. 삭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유사한 내용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관광 개도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여기서 설명드리면, 자, 개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개도 시설과 개도 차량 및 운송 체계를 통틀어서 개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케이블 철도라든지 또 노면 전차가 있고요. 또 모노레일, 또 자기부상 열차, 경정철, 자, 이 전부 다 이 관광 개도업에 속하고요. 이와 유사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삭도업이라고 그랬는데 그에 관련된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차량을 갖추어서 사업을 하는 업종을 관광 개도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광 개도업 보시면 개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개도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 개도 운송법이라고 그 중간 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개도 운송법이란 그 법이 올해 따로 이제 그 신설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 한옥 체험업이 있습니다. 자, 한옥 체험업 정의를 보면요. 자, 한옥 이 주요 이제 그 건축물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 한옥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숙박업이 아니라 자, 거기에 속한 그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그 한옥 체험업을 종류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옥은 그 중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라고 이제 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시설을 갖추어서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 이용하게 하는 업을 한옥 체험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 그 고택이나 아니면 기존의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가옥, 전통 가옥을 이어받아서 그 가옥을 좀 리모델링이나 좀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관광객들에게 이제 이용하게 하는 이런 업종이 한옥 체험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대 와서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는 이런 업종 중에 하나가 한옥 체험업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광 편의시설업 중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 민박 도시 민박업이란 정의를 한번 볼까요? 도서 지역 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관광 사업의 종류로 들어온 편입된 업종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인데요. 자, 기존 도시에 아파트도 상관이 없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시설에 비어 있는 공간, 객실을 외국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 가정 문화를, 한국의 가정 문화를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업종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그 업종들이 그 관광 편의시설업에 들어가는 업종의 그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관광진흥법 중에서 제일 그 서론 부분이죠. 재정 목적이라든지 그다음 용어의 정의, 그다음 관광사업의 종류, 특히 관광사업 7가지 사업 종류죠.
그 7가지 사업 또 시행령에서 정한 이런 관광 사업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은 이 앞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개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을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이후 내용들은 이 앞에서 지금 얘기한 관광사업 7가지 종류를 세부적으로 여러 내용들을 쪼개서 관광 진흥법에서 다른 법령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참고를 주의 있게 참고하시고요. 또 많은 복습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늘 시간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